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첫 시간에 웹 기초에 이어서 플라스크와 엔지닉스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크와 엔지닉스의 개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파이썬 가상환경 설정과 웹 응용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크란 코드 관리 체계를 용이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놓고 간단한 스크립트로 많은 코드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개발 생산성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드의 재사용성도 높아지고 추상화된 코드를 스크립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확장성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크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웹 프레임워크 중의 하나로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웹 프레임워크, 웹페이지 응용 및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썬에는 장고와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자바로는 자바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플라스크는 가볍고 사용이 쉬우며 배포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장고에 비해서는 기능이 적어서 복잡한 응용을 만들 때는 이 장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초보자나 가벼운 응용을 개발할 때는 플라스크를 사용한 개발이 용이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웹 애플리케이션과 엔지닉스 간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REST API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REST라는 의미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API라는 용어는 Application Portability Interface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API란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하나의 코드에서 내부에 부를 때는 펑션 또는 프로시디오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남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마치 내부에 내 프로그램처럼 활용하기 위해서는 API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공 데이터 공개라든지 이런 정부기관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는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런 API를 이용해서 공개를 해주면 일반인들은 그 API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RESTful AI는 HTTP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떤 DB에 있는 내용과 브라우저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능에는 get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post, put, patch가 있습니다. get은 DB에 있는 정보를 조회할 때 쓰는 명령어이고 post는 DB에다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때 쓰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put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항목을 수정할 때 쓰는 것이고 항목의 일부분을 수정할 때는 패치를 쓰게 됩니다. 딜리트는 그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의 응용에서 살펴본다면 하나의 상품 목록은 getList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때는 getRetrieve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서버에 새로운 상품을 추가할 때는 post라는 명령을 쓰게 되며 전체적으로 상품 정보를 수정할 때는 put update, 일부분을 업데이트할 때는 패치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RESTful API는 서버와 브라우저 간에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JSON은 확장자가 .json으로 끝나게 되며 이러한 그 고용인이라고 하는 그 JSON 타입이라고 본다면 이름과 나이로 이렇게 구성이 된 쌍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파이썬의 딕셔너리처럼
키와 밸류 형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의 표준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하나의 오류가 없이 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RESTful AI에 비견하는 것은 SOA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과거에 웹 서비스가 처음 출현했을 때는 RESTful API와 SOAP이 경쟁하는 추세였는데, 이 SOAP은 복잡하고 무거운 관계로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RESTful API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엔지닉스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엔지닉스는 HTTP 웹서버 소프트웨어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관리해주는 일종의 서버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즉 응용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이 앞단에 엔지닉스가 들어가서 클라이언트하고 응용 서비스하고 중간에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 응용과 웹 서버의 연동은 이 엔지닉스가 맡아준다고 보면 되겠고, 이 엔지닉스와 웹 응용 사이에는 UWSGA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웹 응용 간의 중간에 엔지니엑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들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UWSGI는 이러한 서버와 웹 응용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엔지닉스와 UWSGI, 플라스크 이런 세 개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 어떤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이 엔지닉스가 이걸 받게 됩니다. 그것이 1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엔지닉스하고 플라스크에 있는 애플리케이션하고 통신을 주고받는 것은 UWSGA가 맞는데, 소켓 통신을 유닉스의 소켓 통신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을 해주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다시 UWSGI를 통해서 엔지닉스로 가고, 거기까지가 여기에 실행되고, 실행된 결과가 다시 클라이언트에 가는 4번 사항은 이렇게 역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은 요청을 한 클라이언트 쪽으로 결과를 보내주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파이썬 가정환경 설정과 웹 응용 예제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플라스크와 엔지닉스 환경 설정 및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론 시간에 플라스크와 엔지닉스에 대한 소개는 마쳤고, 이번에는 파이썬 설치와 파이썬 가상환경 설정, 웹 응용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설치하는 요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크와 엔지닉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VS 코드를 이와 같이 실행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햄버거 메뉴에서 터미널에 뉴 터미널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터미널이 발생이 되고, 현재는 OS 스프렉 밑에 렉처 2로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동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파이썬을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이썬 버전이라는 명령을 복사해서 오른쪽을 해주면 이와 같이 파이썬 버전이 나타나게 되면 이 시스템은 제대로 플라스크와 엔지닉스를 실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버전이 뜨지 않는 경우는 윈도우 환경에서는 여기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기에 다운로드된 EX 파일을 실행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add python
to pass라고 하는 체크박스를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는 파이썬 명령을 설치된 폴더에 가서 실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폴더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패스 설정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Install Now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파이썬 버전으로 나타나면 성공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초콜릿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실행하시고 파워쉘에서 요거를 실행하시고 다시 초코 인스톨 파이썬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파워쉘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이와 같이 명령을 실행하고 다시 한번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파이썬이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get exe policy라는 것이 리스트리로 되어 있으면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파워쉘에서 set execution policy를 remote signed로 실행한 후에 Y를 입력해주면 이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리스트에서 remote signed로 바뀌게 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일에 3번에서도 안 되는 경우는 이와 같이 4번에 옵션을 줘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get execution policy를 한번 해서 remote signed가 되어 있으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치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박스에 패스를 설정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버전에서는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현재의 위치가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에 교재에는 프렉 7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폴더를 맞춰서 렉처 2로 수정을 한 다음에 set 패스를 해주거나 명령어 창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파워쉘에서는 env 패스로 해서 여기에 패스를 여기 있는 패스로 맞추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 OS에 설치하는 방법도 여기에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점 패키지 파일을 실행하고 마찬가지로 버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분투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버전을 확인한 다음에 이와 같은 업데이트와 설치 명령을 하고 나서 다시 파이썬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sudo라는 것은 우분투에서 작동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apt install python 3.12로 해주시고 나중에 파이썬을 설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의 가상환경 설정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상환경은 파이썬의 버전은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파이썬 특정 버전에서 잘 돌아가는데 버전이 바뀌면서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버전이 달라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데스크탑에서 아니면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두 개의 버전이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가상환경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의 설치는 앞서처럼 파이썬 버전으로 이와 같이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해주면 이 버전이 나오면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OSS 프렉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렉처 2를 만들어서 현재는 옮겨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초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터미널을 만들면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에 OSS 프렉을 만들고 CD OSS 프렉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mkdir lecture 02를 하신 다음에 이걸 생성을 하시고 바로 lecture 02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추얼 엔바이러먼트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카피 버튼이 나오는데, 이거를 조용히 카피드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른쪽 VS 코드로 옮겨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명령이 되고 이것이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처음 설치하는 학생들은 이때 설치 과정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버추얼 엔바이러먼트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python-m venv 생성할 가상 환경명을 주시게 되는데, 여기서는 python mv 이와 같이 명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r 해보면 flask1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설정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activate를 이 가상환경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ctivate라고 명령을 주면 이와 같이 명령이 실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파이썬 설치에서 패스를 설정하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을 복사를 해다가 여기에 놓고, 현재 폴더가 지금은 프렉 7이 아니고 OSS 프렉 밑에 lecture 02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엔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가상 환경이 된 플라스크1의 스크립트라는 폴더 밑에 activat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크의 스크립트 밑에 폴더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ir 현재 폴더에 플라스크 1의 스크립트,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activate 요거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activate 그리고 deactivate, pip, python 이러한 명령어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현재 위치에서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러한 환경 변수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이걸 실행하고 나서 이제는 액티베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프롬프트가 플라스크1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상적으로 가상 환경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상 환경 내에다가 플라스크를 한번 더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상 환경은 파이썬의 가상 환경이고, 여기에 아직 플라스크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줘야만 이제 가상 환경 위에 플라스크가 설치돼서
여러분들이 웹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실행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액티베이트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아직 실습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론 시간에 된 플라스크와 엔지닉스에 대한 이론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맥 OS인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분투인 경우는 여기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상 환경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상 환경 위에서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내용은 현재 플라스크를 응용 프로그램의 디렉토리 구조를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예제를 크게 3개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부터 웹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플라스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실 때는 이와 같은 구조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프렉 9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렉 02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플라스크 1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밑에 플라스크 1이라는 폴더 밑에 EX1과 EX2, 3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제들은 플라스크 1에 들어있지 않고 현재 렉처 02에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플라스크 1이 설치만 되어 있으면 되고요. 요 응용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요 플라스크 1 밑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EX1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EX1인 경우는 내가 웹페이지를 간단하게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실행했을 때 로컬 호스트로 접근을 하면은 헬로 월드라고 뜨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EX1인데 지금 현재 미리 복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일에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여기에 카피를 뜬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의 컨셉을 이야기해서 그리고 컨트롤 S와 컨트롤 S를 눌러주고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실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HTTP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컨트롤 C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로우 링크를 내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헬로 월드 그리고 이거는 127.0001은 로컬 호스트를 얘기합니다. 로컬 호스트의 5000번 포트에서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1 프로그램은 먼저 플라스크에서 플라스크 함수를 임포트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앱이라고 하는 앱은 이것이 네임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네임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앱의 시작이 루트인 경우는 요 밑에 파이썬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헬로 월드라는 그 말을 웹페이지에다가 뿌려주고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일에 이것이 메인 프로그램인 경우는 이 EX1이 메인 프로그램인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런을 해라.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런을 하게 되면 루트로 와서
바로 이 부분을 실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여기가 코멘트 처리가 돼 있고 여기가 코멘트 처리가 돼 있으면 여기까지 이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호스트의 IP 주소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로컬 호스트로 해서 무조건 내 PC에 있는 거를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는 인터넷에 어느 주소를 주든지 접속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를 5000번이 아니라 다른 번호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인터넷이 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조금 전처럼 헬로 월드라는 것을 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가장 간단한 홈페이지의 서비스의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도 코멘트 처리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디버그를 해줄 수가 있으며 그리고 호스트 주소와 포트를 줘줍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디버그를 실행한 상태라서 이와 같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디버깅이 가능해지는 것은 바로 디버그 옵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EX1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자 독학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버깅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때는 여기에 있는 코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EX2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S 예제 2는 마찬가지로 로컬 호스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 헬로 월드라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주소창에 페이지라고 입력을 슬래시 페이지를 넣게 되면 This is a page라고 해서 뜨게 됩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여기가 메인 페이지가 되고 이 메인 페이지에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눌렀을 때 요 다음에 서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홈페이지는 페이지와 페이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라우트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2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오면 되는데 여기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미리 있던 내용을 지우고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를 누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실행했던 EX1은 컨트롤 C를 누르면 종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컨트롤 C를 눌러보면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EX2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X2가 실행이 됐는데 현재는 헬로 월드가 되겠습니다. 이 주소창에 슬래시 하고 페이지라고 입력을 주게 되고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This is page라고 해서 이 주소가 바뀌면서 새로운 페이지로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서 페이지 간의 이동을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크의 플라스크 함수를 임포트 해오고 플라스크 함수에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이 메인 이름을 가져오는데 그 이름이 이 메인인 경우는 app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라. 그러면은 여기가 먼저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라는 것을 실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서 주소가 루트가 아니고 밑에 로컬호스트 밑에 페이지라고 한다면 아까 그 슬래시 페이지를 제가 입력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This is page라고 하는 부분이 출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 따라서 이쪽 페이지가 뜰 것이냐 아니면 이쪽 페이지가 뜰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 하단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EX2에 대한 개념은 페이지 라우팅 개념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EX3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PC를 클라이언트하고 백엔드를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인풋 페이지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것이 백엔드에 있는 DB에 저장이 되고 그 결과를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와 같이 웹페이지를 하나 디자인을 했는데 여기에 입력과 학번 그리고 전공이 뜰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송을 해주고 나면 이 결과가 DB에 들어가고 그 DB에 있는 내용이 다시 테이블 형태로 출력이 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결과 화면이지만 이 중간에 백엔드에 있는 DB에 저장됐다가 다시 이 결과가 화면에 뿌려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EX3 프로그램을 일단 지우고 여기에 있는 EX3 프로그램을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하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템플릿이라는 앞서의 폴더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보시면 EX3 밑에는 템플릿과 인풋과 리절트가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풋과 리절트라는 웹페이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야만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시간 관계상 만들었는데 EX3는 조금 전에 있는 프로그램을 카피를 했고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뉴 폴더 기능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그 밑에 뉴 파일 기능을 이용해서 input.html을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 input.html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지우고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S를 누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리절트 페이지도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V를 눌러서 컨트롤 S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X3에서 템플릿 밑에 인풋과 리절트 파일을 다 복사를 한 상태에서 일단 개념을 알기 위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실행이 되는데 로컬호스트 주소가 뜨게 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입력창이 뜨는데 저는 여기에 메이저 전공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제가 입력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나서
서브미트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테이블 형태로 해서 이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렬이 여기는 중앙 정렬이 되어 있고 칸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CSS 스타일을 여기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테이블에 있는 간격을 현재는 400으로 늘렸고 높이를 여러분들이 조정하면 테이블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유각선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중앙 정렬인지 여기는 현재 테이블 같은 경우는 중앙 정렬로 돼 있고 일반 문서는 레프트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리절트라는 페이지로 가서 여기에 헤더 부분은 HTML 바디 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trl S를 누르고 다시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한 상태에서 EX3로 와서 여기가 메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가끔 인풋이나 리절트에서 실행을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nput.html이나 리절트 요거는 어떤 실행 파일이 아니고 문서를 표시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실행 버튼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EX3로 가셔야만 되겠고요. 거기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나타나고 여기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했던 대로 한번 넣고 실행을 해주시면 아까보다는 칸 간격이나 이게 중앙 정렬이 돼서 훨씬 스타일리시한 형태의 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글자 크기라든지 간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홈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실습했던 그런 홈페이지 기술과 이런 이제 실행 기술, 플라스크와 엔지니스 기술을 합하면 우리가 조그만 웹 서버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EX3에 대한 그 코드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앞서는 플라스크만 있었는데 렌더 템플릿이라는 것과 리퀘스트라는 함수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HTML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뿌려주라는 얘기가 되겠고, 리퀘스트는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인 경우 렌더 템플릿 input.html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input.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여기 EX3를 실행하면은 이 파일을 실행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절트라는 그 페이지로 갈 때는 메소드를 포스트와 게스트 두 가지를 쓰는데, 포스트는 백엔드에 있는 DB에 추가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쓰라는 얘기가 되겠고, get은 DB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소드는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입력에서 얻어진 정보가 딕셔너리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무엇이고 키와 밸류 값이죠. 그리고 학번은 뭐고 전공은 뭐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딕셔너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풋 양식에서 이름이라는 부분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이 리절트라고 하는 DB의 네임 필드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리고 양식에 스튜던트 넘버라고 되어 있는 데서 데이터를 밸류를 읽어서
리절트의 스튜던트라는 필드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리고 전공에 대한 거를 읽어서 넣어라. 그래서 이 리절트라는 데이터 값이 제이슨 형태로 해서 DB에 저장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되는 거고, 만일에 이것을 이제 리절트 페이지에다가 여기는 리절트 페이지에다가 보내줘서 그것을 출력을 보내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포스트 방식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결과치를 정리를 해서 리절트 페이지로 보내게 되면 거기서 다시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런을 하고 디버그만 지원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고, 포트라든지 포스트 주소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input.html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HTML을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고, 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이 되고 나면 그 결과를 리절트 쪽으로 가는데 방법은 포스트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리절트 쪽에 쓰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름을 입력을 받는 건데 텍스트 타입이고, 요 name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고, 여기 이 주소는 홈페이지에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은 여기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드로를 한번 일부러 줘봤는데 특정 필드가 중요할 경우는 이와 같이 볼드라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네임으로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고, 나중에 이 네임에 의해서 어떤 값들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메이저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되겠고, 여기는 전송 버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튼에 나와 있는 글씨는 요 글자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폼이라는 양식에 의해서 앞서 인풋 내용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입력을 하고 전송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절트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리절트도 마찬가지로 템플릿 밑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그 보더 라인을 일각선의 두께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두께를 크게 하면은 더 굵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학생 정보를 여기에 놨는데,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어떤 그 간격을 좀 띄우고 싶다, 그럴 때는 브레이크를 하나 넣어주면 줄이 한 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키 값에 있는 값을 여기 리절트에 있는 아이템 모든 키 값에 대해서 지금 키가 3개입니다. 이름, 학번, 전공, 그 값들에 있는 값들을 밸류들을 찾아서 테이블을 로우가 됩니다. 이거는 테이블 로우가 되고, 이거는 헤드가 됩니다. 헤드에는 키 값을 적고 데이터는 밸류 값을 적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절트에는 키와 밸류, 딕셔너리 타입을 받아서 키 값과 밸류 값을 뿌려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 값과 밸류 값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루프를 돌기 때문에 가져온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생성을 해주고 끝이 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스타일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입력을 했는데, 그 부분은 H1, H2 제목에 대한 거는 레프트로 정렬을 해주고, 그리고 테이블의 헤드와 데이터는 굵기, 선 굵기는 1로 하고
요거를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애 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idth는 400 픽셀 그리고 height는 100 픽셀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여기가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렬이 되어 있고 left나 right로 하게 되면 right로 정렬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요걸 실행을 해보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이와 같이 이 필드와 밸류 값, 키 값과 밸류 값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입력이 되고 전송이 되면 이와 같이 테이블로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스타일에 보게 되면 이 폭과 하이트를 여기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이 이 테이블의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고 텍스트 정렬이 센터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요 스타일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스크와 엔지닉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